뭐 수학이 뭐 다 보통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공통수학 2에서는 단원별로 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야. 처음에 도형의 방정식,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거든. 얘네 둘은 연관이 없어요. 아예 연관이 없는데 집합하고 명제 있지. 집합과 명제는 거의 한 범위나 마찬가지예요. 집합을 내가 못하면은 그 다음 명제도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도형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 거 알아. 너네만 어려워하는 거 아니야. 복습 시켜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왔잖아? 집합, 명제, 시험 범위는 여기 중간에서 끝날 겁니다, 아마. 응? 왜냐면 그 다음 단원이 함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아주 적게 들어가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좀 들어갈 것 같아. 좀 들어갈 것 같고, 결국엔 요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란 얘기야.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근데 예를 하려면은, 어차피 이걸 바탕으로 예를 하는 거거든? 지금 배우고 있는 요 집합에 관한 내용을, 뭐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꼭 제대로 파악하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앞에 지금 책 안 채워지고 이제 어려운 게 많더라도, 여기 배운 거는 책 다 채우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지금 여기 진도를 나가고 있잖아, 우리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함수, 저번에 이제 한번 했었는데, 얘기했던 대로, 목요일에 내일 함수 한 번 더. 내일은 유리 함수 할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은 무리 함수 한 번. 근데 사실 이렇게 한 번 해서 끝내는 건데, 그냥 이제 한번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기말고사 나중에 해야 되니까. 얘기했던 대로,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 특강 개념으로 하는 거는, 저기 이제 첨삭 선생님 있지? 승규쌤한테 해달라고 했어요. 내일 2시에 유리함수 있어요. 알겠어요? 뭐, 태용이나 기빈이도 듣고 싶으면 와도 돼요. 와도 되는데, 태용이는 한번 배웠었으니까. 그 아주 아주 가볍게 할 거라서. 참고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뭐 계약하고 난 다음부터 시험 볼 때까지는 그냥 앞에 도형의 방정식하고 집합, 명제 여기만 그냥 죽어라 반복하는 거야. 알겠어요? 특히 이제 이번 시험 범위는 뭐 1학기 때는 다 연결성이 좀 있지만은 이번 시험 범위는 집합, 명제만이라도 완벽하게 좀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도형의 방정식은 좀 어렵긴 하지만 내가 반복을 시켜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여기 문제를 풀어줬나 안 풀어줬나 풀어줬었나? 370? 했었냐? 복습 겸 한번 할게요. 이 집합의 연산법칙이라는 거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좀 빨리 할게요. 교환법칙은 그냥 뭐 이런 거야. 우리 연산법칙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거랑 이것만 갖고 노는 거라고 했어요. 교집합, 합집합. 그래서 이제 얘네들 뭐 이렇게 하나 똑같다. 이런 게 교환법칙이고 결합법칙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 전부 다 합집합을 할 거니까 요렇게 먼저 하고 얘랑 합하나 요렇게 먼저 하고 얘랑 하나 뭐 똑같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됐어요? 대신 조금 이제 특이했던 건 분배법칙이라는 거야. 요거는 이제 괄호가 있긴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연산기호하고 요 안에 있는 연산기호가 다를 때 그럼 요거를 요렇게 통째로 분배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A 교집합 B가 나오고 A 교집합 C가 나와. 가운데는 여기 합집합이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좀 나아가서 이 분배법칙이라는 거는 요 괄호를 푸는 것도 있지만은 요거를 다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봉헌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요게 조금 어렵다고 했어요. 뭐 여기를 합집합, 교집합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었고.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은 괄호가 쳐져 있는데 요 괄호 전체에 여집합이 있을 때 요거를 전부 다 뒤집어 버리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드모르간도 마찬가지로 요 괄호를 풀 수도 있지만 요걸 거꾸로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어야 돼요. 오케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을 본다고 했을 때 요런 거 있지. 요런 건 머릿속에 탁 떠올라. A 교집합 B 그 바깥쪽. 맞지? 근데 이런 건 한 번에 안 떠올라요. 여집합이 많을수록 내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가 힘들어 머릿속에. 그래서 최대한 여집합을 이렇게 묶어주고 없애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실 하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요겁니다. 여차. 차집합이 있으면은 요거는 이렇게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런 것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제 할 건데 저번 시간에 풀었던 것 같긴 한데 복습 겸 해볼게요.
70번에 1번. A 차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B 차집합, A 돼 있는데 연산 법칙을 활용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차집합 기호 얘를 여차로 바꿔주라고 했어요. 그게 스타트를 끊는 거라고 했고 얘를 지금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요렇게 바꿔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연산 법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뭘 잘 모르겠지만 가만 보면은 요거랑 요거랑 순서 바꿔놓잖아. 그러면 여기서 비교집합 똑같은 게 보여. 그럼 얘가 분배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비교집합 요거로 묶어주면은 괄호 열고 여기 A가 들어오고요. 여기 A의 여집합이 들어와요. 가운데 합집합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어? 그 다음에 그냥 보는 거야. 요 괄호 안에를 먼저 볼 거거든요. 얘랑 합집합을 한대. 얘랑 합집합을 한대요. 뭔지 알겠어요? 이게 U야. 됐어? 그럼 이제 끝났어. 준태가 요거랑 교집합을 한대. 뭔지 알겠어요?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2번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복잡해 보이지만은 일단 요 중괄호 안에 앞에 거 해결하고 뒤에 거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볼 건데 요 앞에 있는 중괄호만 보더라도 요게 지금 분배 법칙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A의 교집합이 분배될 거고 A 교집합에 A 여집합 A 교집합에 B 해주고 가운데 이제 U가 들어올 거야. 자, 요번엔 요거야. 강우현, 요거 뭐예요? 유이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공집합. 아무것도 없어요. A하고 A의 여집합이면 당연히 겹치는 게 없지. 맞아요? 그럼 이제 공집합에다가 요거를 합치지.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합쳐봤자 뭐가 나와? 그냥 이게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됐어요? 앞에 중괄호 해결했고 뒤에 거 보면은 여기도 분배를 해줍니다. 얘를 분배를 해주면 B 교집합에 B, B 교집합에 C, 가운데 U가 있었어. 자, 요거 앞에 거는 그냥 B랑 겹쳐? 뭐 B지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가 좀 중요한데, 자 B하고 얘하고 합칩니다. 김기빈 뭔지 알겠어요? 요거랑 합쳐요. 뭐예요? 맞아.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 있지. 이거는 B하고 C하고 겹치는 거는 B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 B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B의 부분집합인 거하고 B하고 이렇게 합쳐버리면 그냥 B지 뭐. 그래서 여기 이제 B가 됐어. 그럼 뭐 한 거냐면 지금 앞에 있는 중괄호, 뒤에 있는 중괄호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A 교집합 B하고 여기 있는 B하고 가운데 이제 뭐 하는 거야? 합치라 그랬어. 그럼 똑같아 아까랑. 이것도 B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B로 나온다 이렇게. 됐어? 이 정도를 다룰 수 있으면 내가 집합 좀 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요런 거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얘도 좀 유명한 문제인데, A에서 요걸 뺀 게 요렇게 계산한 거랑 똑같다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있지? 얘를 갖다 연산법칙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A 차집합 B, 그 다음에 차집합 C 이렇게 돼 있는데 연산법칙을 활용할 때는 무조건 여기 있는 것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얘를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고 여기도 교집합의 여집합 바꿔줍니다. 자, 바꿔놓고 나니까 이 교집합 똑같지? 요거는 괄호가 있어도 분배법칙이 아니야. 그냥 똑같은 기호니까 결합법칙이에요. 이렇게 계산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느낌이 이게 여집합이지. 그러니까 나는 요렇게 한번 묶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얘도 여집합이지. 그러면 드모르간으로 뺄 수 있어요. 드모르간. 그러면 요걸 여집합으로 드모르간으로 이렇게 묶으면은 여기가 합집합으로 요렇게 바뀝니다. 됐어요? 여기서는 좀 센스가 필요한데 얘가 지금 이제 내가 얘랑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요렇게 봐주면
얘가 이렇게 쟤랑 같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됐나? 이 정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넘어가서 72번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 이런 게 나왔는데, 얘를 보면 막 뭐 연산법칙으로 이걸 분배를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여? 요거 여차로 볼 수 있어. 그러면은 얘는 A 합집합 B, 여기서 A를 차집합한 거야. 그럼 저게 뭔지 알아야 돼. 봐봐. A, B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A 합집합 B에서 A 요거를 빼버리겠대. 그럼 여기만 남았지. 됐어요? 여기만 남았어. 지금 여기 좌변에 써있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공집합이래. 여기가 텅텅 비어있대. 이게 뭔 소리냐?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이 부분이 없어. 그럼 B는 이 부분밖에 없는 거지. 그럼 B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B가 A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구나.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할 때 우리가 드모르간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집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랑 같은 표현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B가 A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B가 A에 포함돼. 그림까지 그려줄게요. B가 A에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김희빈. 눈으로 봐. A랑 B랑 합쳐. 뭐야? 됐어요?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연산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 합집합에서 나온 게 큰 놈이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준태가 이거 뭐예요? 이건 B예요. A하고 B하고 겹치는 부분은 B예요. 교집합. 됐어요? 그 다음에 강우현, 이건 뭐예요? 이렇게 다 날라가.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저번에 이제 유이가 5번을 대답해서, 태용아 5번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야지. 이거 기억해야 된다니까. 유이야 4번은 뭔지 알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순서를 바꿔. 요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5번은 힌트로 주면은 이건 B의 여집합이지. B의 여집합. 여기다가 A를 어떻게 땜빵을 딱 해. 그러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이거 같은 표현이다. 기억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항상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A 교집합 B는 A가 나와야죠. 틀렸고, 니은 A 합집합 B는 A가 나와야죠. 니은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여기 있네. 그렇죠. 다 걸린다 이거야. 물어볼 수 있는 게 다 여기 있습니다. 복습 좀 한번 해볼까? 얘는 별표가 15개짜리고 이거 있지. 서로소랑 같은 표현도 했었어요. 서로소. 얘는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오긴 나옵니다. 서로소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얘랑 같은 표현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맞아? 이게 서로소랑 똑같은 표현인 걸 내가 느껴야 돼. 반대로 당연히 B도 A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됐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였어. A 차집합 B. 강우현, 서로소야. A 차집합 B 뭐예요? 응? A.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돼. A에서 B를 제외를 해봤자 아무것도 안 빠지지? 뭔 얘기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뭐 이것도 B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서로소 관계야.
여기다 쓸게요. 서로 서걸랑. 태용아, 이거 뭐게요? 맞았어요. 자, 이거 그림으로 볼 수도 있거든? 근데 여집합이 저렇게 덕지덕지 있으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뭐 볼 수는 있어. 볼 수는 있는데 좀 어지럽지? 여집합이 많으면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드모르간.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얘는 지금 서로 소지. 이게 지금 공집합이란 말이야. 공집합의 여집합이지? 이게 유인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됐어? 나 사실 지난 시간에 집합 거의 다 배웠거든? 오늘 할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하긴 하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지난 시간에 하고 지금 복습시켜준 게 이제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죠? 이 부분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명제도 할 수 있고, 여기를 못 하잖아? 그럼 맨날 그냥 맹탕 앉아있는 것처럼 명제 또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잘해야 돼. 알았어? 그 다음은 대칭 자집합 나오는데, 여기는 얘가 이제 특강이라고 이제 해놓은 만큼 얘는 공식적으로 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런 것처럼 공식적인 기호가 아니야. 근데 뭐냐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야. 이걸 대칭 자집합이라고 부르는데 대칭 자집합은 뭐냐면은 A에서 B를 빼고 대칭으로 B에서 A를 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둘이 합친 게 대칭 자집합이야. 여기 그림이 있지? 한 번 더 그려줄까? 자, A 차집합 B를 하면은 여기지. B 차집합 A를 하면은 여기가 남지. 요게 대칭 차집합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냥 공식 기호가 아니야. 모의고사 문제든 학교 시험이든 이렇게 시작해. A 세모 B를 요거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무조건 세모로 나오지 않아. 뭐 네모로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공식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뭐 눈꽃으로 할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좀 많이 쓰는 게 세모로 많이 씁니다. 보통은 이게 약속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대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대칭 자집합. 됐어요? 근데 이제 얘를 기억을 할 때 보면은 두 가지로 기억을 해야 돼. 이거 지금 이게 여기 내가 천천히 써주면서 여기 합친 거니까 대칭 차집합이야 했잖아. 근데 이거 그림만 딱 봐봐. 그림만 보면은 요 전체에서 여기만 구멍이 뽕 난 거 같지? 맞아요? 그럼 어떤 사람 눈으로 볼 때 이거는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 아니야? 맞아요. 대칭 차집합 하면은 요렇게 이제 두 개를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생각해 줘야 되고,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거는 방금 전에 했던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 얘를 일로 바꿀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차집합이 두 개나 있잖아. 이거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보면은 여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했더라? 잠깐만요. 헷갈리네. 뭐 어떻게 바꾼 거지? 이거 거꾸로는 가겠는데? 얘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구나. 한번 볼게요. 얘를 헷갈려서 거꾸로 할게요. 얘를 이걸로 바꿔볼게. 왜 이상하게 안 되네? 자, 요거는 차집합이 여기만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를 드모르간을 써서 A 합집합 B A B의 여집합 합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여기도 똑같네. 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따 정리 다시 해줄게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데 헷갈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게 두 가지로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이 대칭 차집합의 성질, 여기 1번, 2번 요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교환 법칙. A랑 B랑 대칭 차집합을 하나, B랑 A랑 하나, 그냥 똑같다. 그냥 이런 얘기고. 결합 법칙. A랑 B랑 C랑, 뭐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한번 보여줄게요. 세 개짜리에서 A 대칭 차집합, B 대칭 차집합, C 이렇게 얘는 이렇게 먼저 한 다음 얘랑 하나, 이렇게 먼저 한 다음 얘랑 하나 똑같다고 했어. 색칠을 공부를 할 건데 요거 먼저 칠할게요. A 대칭 차집합 B면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니까 잘 색칠해야 돼.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C랑 해야 되지. 이걸 C랑 하는데 여기서 이제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얘하고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지금 색칠된 부분하고 얘하고 서로 빼고 합집합을 해야 돼. 보이냐? 보여? 보이면 잘하는 건데, 그래서 색칠을 할 때 선생님은 얘보다는 요 느낌이 좋습니다. 요 느낌이 좋아요. 뭐 하는 거냐면은 이 A하고 B가 있을 때도 이걸 둘이 일단 합쳐. 그냥 겹친 걸 빼버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볼게요. 얘랑 C랑 그냥 합집합을 해버려요. 이렇게. 합집합을 해버려. 그 다음 겹친 건 빼버려. 이렇게. 요게 이제 대칭 차집합이야. 근데 이쪽을 볼게요. 뭐 똑같겠지, 사실. B하고 C하고 하면은 일단 B 대칭 차집합 C라는 거는 여기인 걸 알고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A랑 하지? 그럼 A랑 일단 합쳐. 합친 다음에 겹친 건 빼버려.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서로 결합법칙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되지. 됐나? 그 다음에 아마 아래 문제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요게 좀 재밌습니다. 요렇게 하잖아? 약간 드모르간 비슷하게 생겼지? 드모르간. 그럼 요거는 그냥 이거랑 같습니다. 그냥 이거랑 같아요. 거기 안 써있으면 혹시 써놓으세요. 대칭 차집합을 하면은 한 개 기억할 거는 이제 요거, 보기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얘는 드모르간 비슷하지만 드모르간 아니야. 여집합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지. 여집합이 사라져 버려요. 요걸 한번 보여줄게요. 얘를 증명하는 것도 요 A 대칭 차집합 B라는 거는 둘이 합집합을 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 거를 빼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똑같이 얘도 한번 적용해 볼게. 얘랑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합집합을 한 다음에 요거랑 교집합을 한 걸 빼버리면 되겠지. 요걸 열심히 정리해 줄 건데, 정리하기 전에 보면은 일단 거슬리는 게 여집합이 무지하게 많아. 그러면 여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여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차집합이 또 거슬려요. 거슬려서 요거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랑 교환 법칙을 쓸 건데, 요렇게 보이지? 여기랑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따라서 얘가 요거랑 같다. 이런 게 증명이 되는 거지. 됐어? 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아주 메이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부 다 대칭 차집합인데 어차피 결합법칙이 되니까 순서는 상관없다 그랬지? 순서는 상관없다 그랬죠? 요거 색칠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뭐 요거 먼저 한번 할까?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랑 할 거야. 그럼 뭐라고 했냐면 일단 합쳐. 근데 겹치는 건 빼야 되지. 그럼 일단 요거랑 합쳐. 합치니까 들어오는데 겹치는 걸 빼서 요렇게 들어왔죠.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얘랑 해. 색칠된 부분하고 D랑 하는 거니까 합쳐. 합치는데 겹치는 건 빼.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해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두 집합을 합집합을 하는데 이게 두 장이 겹쳐. 두 장이 겹치면 지워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머리 터지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하라고 해. 이렇게까지 문제 나온 건 본 적은 없어, 선생님은. 근데 이제 복잡하게 할 수도 있거든? 대칭차집합 색칠하는 요령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일단 합치는데 겹치는 건 빼버리지. 맞아? 겹치는 건 빼버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A, B, C, D 있지? 요게 색종이라고 생각해봐. 색종이를 지금 이렇게 포개어 놓은 거야. 이렇게 포개었을 때 이 종이가 여기는 한 장밖에 없지. 한 장, 한 장, 한 장이지. 여기 몇 장이야? 여기 두 장, 두 장, 두 장, 두 장이지. 여기가 몇 장인지 보이니? 요거 세 장인 거 알겠어요? 세 장, 세 장, 세 장. 여기는 네 장이겠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대칭차집합을 해버리면 홀수인 데만 색칠이 됩니다. 홀수인. 두 겹 되면 지워져. 세 겹 되면 다시 칠해져. 네 겹 되면 지워져.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겁니다. 요게 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나왔을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지. 맞아? 이거 뭐 어디 책에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게 대칭차집합이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아래 뭐 문제가 있는데 뭐 이거 한번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나? 하나 합시다. 한 김에. 좀 귀찮은데. 여기 뭐 풀이가 나와 있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대칭차집합은 약속된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대칭차집합이네.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지금 얘가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맞는지 틀린지 보는 겁니다. 1번 보면은 A와 A의 여집합을 대칭차집합을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합친 다음에 겹친 걸 빼는 게 좀 좋습니다. 얘랑 얘랑 합쳐요. 얘랑 얘랑 겹쳐요. 이렇게. 됐어? 이거 뭐라고요? U. 이거 뭐라고요? 공집합. 그럼 뭐예요? U. 맞지? 그 다음 2번은 U하고 공집합하고 하는 거네? 그럼 여기서는 좀 이렇게 해볼게. 여기서 요거 빼. U에서 공집합 빼. 여기서 요거 빼. 공집합에서 U 빼. 이렇게. 그냥 합치면 이게 대칭차집합이지? 근데 여기서 이거 빼봤자 U고요. 여기서 빼면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고요. 하면은 또 U. 맞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3번은 A하고 A의 공집합이야? A하고 공집합. 그러면은 또 이거 똑같이 할까? 이렇게? 요거는 A고요. 요거는 공집합이고요. 그럼 이제 A가 나와야겠지.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4번은 A하고 A랑 해라. 이건 쉽지. 왜냐면은 여기서 이걸 빼. 또 빼. 공집합, 공집합. 이렇게. 공집합이지. 그럼 뭐 5번이 답이겠네. A랑 U랑 해봐라. 그러면 A에서 U 빼. U에서 A 빼. 그럼 이건 뭐야? 공집합. 이건 뭐야? A의 여집합. 합치면 A의 여집합. 이거 5번이 틀렸죠. 근데 사실은 원래 이런 보기에서 아까 쓰라고 했던 거 이런 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하나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빨리 하는 거야. 그냥 안 해보고 빨리 하는 거야. 왜냐면 나머지 거는 그냥 넣어보면 금방 해. 금방 하는데 좀 귀찮죠 저건. 자, 뭐 이렇고요. 아래에 있는 건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배수의 집합 나오는데 배수의 집합의 연산 볼게요. 얘도 가끔씩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AN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할게. 근데 괜히 N이라고 써 있으면 어려운 것 같지만 A3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3의 배수의 집합이지? 그럼 3의 배수의 집합이면은 3, 6, 9, 12 그냥 이런 거야. 그 배수의 집합이니까 자연스럽게 무한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맞아? 그럼 한번 볼까? 자, 요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요렇게 교집합을 한번 해볼게. 뭐냐?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하고 공통이 뭐야? 공배수지? 그럼 3하고 4의 이렇게 최소 공배수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이건 뭘까요? 뭐예요? 이것도 뭐 10이지. 그냥 공배수지. 맞아? 여러분들 중1 때 보면 그 공배수 집합 배울 때 얘랑 서로소면 그냥 둘이 곱하는 거고 서로소가 아니면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게 뭐냐? 뭐 같아요? 써볼까? 3, 4, 그 다음 뭐냐? 6인가? 8, 9, 뭐지? 12? 뭐 이런 거지?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배수의 집합이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기억할 거는 배수의 집합이면 교집합. 교집합이 쓰기 좋다는 걸 알아야 돼. 왜냐면 어떤 수를 갖다 놓든 간에 배수의 집합 두 개를 갖다 놓고 교집합을 쓰잖아? 그럼 무조건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공배수를 찾으면 되니까. 공배수는 무조건 나오니까. 근데 합집합을 썼어? 이건 보통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교집합을 쓰는 게 좋은 겁니다. 배수의 집합에서는. 근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생각해봐. 얘는 2, 4, 6, 8, 10 이거지. 쟤는 4, 8, 12 이거잖아. 둘이 합집합을 해. 그럼 뭐가 돼? 그냥 이거지. 흡수해버리지. 맞아? 그럼 이건 뭐야? A2지. 여기서는 합집합도 하나로 합쳐지네? 이게 합집합이 하나로 합쳐지려면은 하나가 흡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배수 관계여야지만 합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요거 특징만 기억해두면은 이거 뭐 외우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보면 아는 거잖아. 그냥 보면 아는 거. 교집합하면 그냥 공배수란 말이야. 대신 하나 기억을 하자면은 이거는 무조건 교집합이 쓰기 좋은 거고 합집합은 특수한 경우에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조금 빨리 접근할 수 있어. 여기 책에 써 있는 거 보면 뭔 소린지 막 어지럽잖아. 뭐 N, M 뭐 어쩌고 하잖아. 그지? 필요 없고요. 여기 특강 2번에 1번 보세요. 이게 지금 배수의 집합이라고 했죠, 지금? 그러면 아이고, 지워버렸네. 아래 1번 보면 A2, 그 다음에 A3, 합집합, 교집합에 A4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거 배수의 집합인데 여기가 합집합이란 말이야. 이거를 먼저 계산하고 뭘 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지. 왜냐면 이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오히려 분배를 해줘. 분배를 하면은 A2, A4 여기는 A3, A4 여기는 합집합이야. 그러면 이게 좀 더 길어진 것 같지만 여기 교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거야. 배수에서는. 그럼 2하고 4에 A2, A4 교집합이야. 뭐냐? 이번에는 이거인 거 알겠어요? 응? 얘랑 공통인 거는 여기잖아. 여기 있는 거냐. 이게 A4야. 얘는 뭐냐? 이렇게. 자, 봅시다. 그럼 다시 얘랑 합쳐. 뭐 나오냐? 얘가 촘촘하지. 얘가 띄엄띄엄하지. 맞아? 얘가 여기 흡수하잖아. 그럼 이거는 A4. 이렇게. 그럼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간단하게 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배수의 집합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져야 될 거는 요겁니다. 교집합이 쓰기 좋다는 거. 교집합은 무조건 하나로 합칠 수 있다. 뭐 한 김에 하나 더 해볼까? 예? A6. 약간 좀 문제가 뻔하게 생겼네.
요것도 이제 합집합 나왔는데, 요건 가만 보면 어때? 6하고 10이지. 흡수되지. 그럼 누구 나오는 거야? 요거 나오는 거야. 근데 은근히 혼자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면은 이렇게 써서 누가 더 이제 원소가 많은지 촘촘한지를 보면 되고, 요거랑 요것도 역시 A의 9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됐네. 그럼 이건 교집합이니까 무조건 하나를 합칠 수 있어요. 6과 9의 최소 공배수니까 얼마냐? 18 이건가? 그럼 끝난 거야. 됐어요? 얘도 가끔 나오는 그런 문제고, 사실은 자, 여러분 자연수 생각했을 때 배수가 있다면 약수도 있습니다. 약수도 있어요. 원래는 약수의 집합의 문제도 있어.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A의 N을 N의 약수의 집합 이렇게 써놓고, 자, 이거 뭐게? 맞아? 뭐 이런 거야. 요것도 이렇게 하면 이건 의미 없는 거. 됐어요? 이렇게 이건 뭐야? 헷갈리게 나란히 써줄까? 이건 뭐야? 약수야, 약수. 지금은 약수. 봐봐. 근데 얘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왜냐면 이건 유한집합이야. 이건 유한집합. 이건 무한집합이야. 봐봐. 이게 2의 약수지. 1하고 2야. 이건 뭐야?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배수, 약수 이런 저런 특징을 몰라도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써버리면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와. 대신 원래 성질은 얘랑 반대야. 얘랑 반대 성질인데 안 나오니까 기억할 필요 없다. 이거 나오면 그냥 뭐 풀면 돼. 나오면 풀면 돼. 근데 대신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얘가 나온 이유는 무한집합이니까. 됐어요? 넘어가서 하기. 좀 쉬었다 하자. 10분 쉬었다 할게요.